남편한테 부부 관계하자고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내 몸은 다른 남자 품에 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 나이 59세, 결혼 35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 보내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제 부끄러운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어서예요.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한테라도 말하면 이 답답한 가슴이 좀 뚫릴까 싶어서요. 우리 남편은 작년에 37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어요. 명예퇴직이라 칭했지만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죠. 그때부터 우리 집에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만 있는 남편. TV 리모컨을 쥔 손으로 뭐 도와줄까? 라고 묻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짜증났어요. 가끔 소파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면 또 그게 짜증나고. 참, 제가 미친 건지 남편이 미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오늘 계란말이 짜다. 밥은 좀 설 익은 것 같은데. 식탁에서의 대화라곤 이게 다예요. 사실 대화라고 할 수도 없죠. 대답도 안 해요, 전.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아침에 안녕이라는 한마디 인사를 나눈 뒤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3번은 됐어요. 그런 날은 밤에 각자 침대 양쪽 끝에 누워 등을 돌린 채 잠들었죠. 남편의 체온이 느껴진 건 언제였더라. 아마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엔 용기 내서 여보,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말도 꺼내봤어요. 근데 피곤해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몇 번 더 시도하다가 저도 포기했어요. 결국 저희 둘 다 서로의 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관심은 있는데 표현할 용기가 없어진 건지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를 만났을 때였어요. 10년 만에 재회였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 보였어요. 나이 들면서 더 예뻐진 케이스랄까. 피부가 윤기가 흐르고 눈빛도 반짝였어요. 미연아, 세상에 진짜 너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수진이가 저를 끌어안았는데 사람 체온이 이렇게 그리웠나 싶더라고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진이는 자기 남편 자랑을 계속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요즘은 요가 클래스도 같이 다닌다고.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 시기심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너는 어때? 남편분이랑 잘 지내? 그 질문에 저는 멍하니 커피잔만 바라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 미안해. 괜찮아? 수진이가 손을 잡아주는데 그 온기에 저는 그만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어요. 남편과의 냉전 같은 생활, 대화 없는 식사, 손 한 번 잡지 않는 밤. 말하다 보니 더 서러워져서 결국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네요. 수진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한번 식사하자. 내 남편이랑 같이. 우리 남편도 있고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약속이 잡혔어요. 남편에게 말하는 건 더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물었죠. 여보, 이번 주말에 내 고등학교 친구네 저녁 식사 초대받았는데 같이 갈래요? 화면만 보던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눈을 마주친 게 얼마만인지 남편 눈동자가 까만색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갈색 빛이 도는 거예요. 왜 이제 알았지? 나도 가야 돼? 응, 같이 가자. 수진이 남편도 있대. 동갑이래. 수진이네 집은 우리 집보다 작았지만 훨씬 따뜻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향기, 소파에 놓인 화사한 쿠션들, 벽에 걸린 웃는 사진들. 우리 집은 꼭 모델하우스 같이 깔끔하기만 했는데 이곳은 사람 사는 집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미연 씨가 그렇게 말하던 남편분이시군요.
수진이 남편은 김민석 씨라고 했어요. 맑은 미소가 첫인상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석 씨가 계속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애쓰더라고요. 남편도 오랜만에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게 신나는지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도 좋았지만 그보다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죠. 두 병이 비워질 무렵 우리는 모두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 화장실이 어디죠? 남편이 물었고 민석 씨가 안내해 주어 갔어요. 둘이서만 남게 된 저와 수진. 너희 진짜 금실이 좋아 보인다. 부럽다. 제가 말하자 수진이가 갑자기 크게 웃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사실 우리도 힘들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응. 민석이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도 한 달째 안 잤어. 안 잤다는 말에 저는 귀가 쫑긋했어요.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죠. 우리도 1년 넘었어. 수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참았어? 나 한 달도 못 참겠던데. 우리는 푸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야, 너, 우리 남편이랑 한번 자볼래? 말하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술 때문인가. 근데 더 놀라운 건 수진이의 대답이었어요. 좋아. 대신 너도 민석이랑.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그냥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또 저는 다른 남자의 품에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들이 돌아오자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죠. 재밌었어? 남편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석 씨가 재밌는 사람이더라.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어요. 질투인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뭐가? 그냥 배려심도 많고 유머 감각도 있고. 침묵이 흘렀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미연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을 바라보니 그 안에 뭔가 보였어요. 욕망, 불안감, 둘 다였을까요? 응? 우리. 오랜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년 만에 들어보는 그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갑자기 민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리고 수진이와의 대화. 야, 너, 우리 남편이랑 한번 자볼래? 좋아. 대신 너도 민석이랑.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배신일까? 아니면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 남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입술이 다가왔어요. 1년 만에 하는 것이었지만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죠. 눈을 감으니 자꾸만 민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진이와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저 취해 내뱉은 농담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잠들기 전 남편의 팔 안에 안겨 있으면서도 민석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제 모습에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달라졌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평소라면 자기 것만 타서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제 것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낯설었죠. 그 사람들 덕분인가 좋은 친구 만났네. 응, 그런 것 같아. 제 마음을 모르는 남편은
순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몰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커져갔어요. 그날 밤 이후 남편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정말로 그것을 해본다면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일주일이 지나고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날 진짜 재밌었어. 또 만나자. 단순한 문자 같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답장을 보냈죠. 나도 재밌었어. 우리 얘기했던 거 아직도 생각나. 보내고 나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나 싶었는데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나도 계속 생각 중. 남편도 그날 이후 나한테 잘해. 뭔가 변한 것 같아. 우리도 그래. 오랜만에 우리 부부가 부부 같아졌어. 혹시 정말 한번 해볼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진짜 하자는 거였어요. 농담이 아니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번 주말에 우리 콘도 빌렸어. 바다 보이는 부부 동반 여행 어때?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불쑥 말해버렸죠. 여보, 이번 주말에 수진이네랑 콘도 여행 가자고 연락 왔어. 남편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로 쉽게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민석 씨랑도 더 얘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순간 제가 뭘 알고 하는 소리지? 싶어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응.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더 친해지면 좋잖아. 친해진다는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은 그저 일반적인 친목 도모를 말한 건데 제 머릿속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되고 흥분됐어요. 수영복도 새로 샀고 오랜만에 왁싱도 받으러 갔죠. 이게 다 뭐 하는 짓인지 스스로도 황당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콘도는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층짜리 빌라였죠. 도착하자마자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 미연아. 오늘 완전 예쁘다. 수진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준비 잘 해왔지?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나 싶었죠. 남편과 민석 씨는 금세 한 잔을 따르며 대화에 빠져들었고 저희는 음식 준비한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야, 진짜 할 거야?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수진이가 킥킥 웃으며 대답했어요. 설마 그냥 분위기나 좀 내보자고. 그 다음은 흐름대로 저는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팀으로 나뉘었어요. 수진이가 제 남편에게 바다 산책을 제안했고 민석 씨는 저에게 테라스에서 와인 한잔 하자고 했죠.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민석 씨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살짝 취기가 오른 상태였죠. 미연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데. 아니요. 정말로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 같은 여자를 아내로 둔 남자가 부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민석 씨의 손이 슬며시 제 손 위에 올라왔어요. 놀라서 쳐다봤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미연 씨, 우리 부부 이야기 들었어요? 네. 수진이가 우리 얘기했다면서요. 사실, 맞아요. 우린 힘들어요. 그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가 말을 이었어요. 수진이는 예쁘고 다 갖췄지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특히 침실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를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감도 됐죠. 우리 부부도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저희도 비슷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 씨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없었죠. 미연 씨, 그날 수진이가 말한 거 알아요? 네. 남편 교환. 그 얘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와 함께 있는 건 저는 그냥 말을 더듬는데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놀랐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제안했을 때 솔직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죠. 이대로 입맞춤하게 될까? 도망쳐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테라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고 수진이와 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수진이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남편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두 사람 다 뭔가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였죠. 바다 구경 어땠어? 제가 억지로 밝게 물었어요. 남편이 수진이를 슬쩍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좋았어. 달빛이 정말 예뻤어. 그 말에 가슴이 콕 찔렸어요. 저와 남편은 몇 년 동안 달빛 같은 낭만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테라스에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민석 씨가 은근슬쩍 말했어요. 네 사람의 시선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모두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모두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자, 우리 게임 한번 할까? 진실 게임 어때? 이런 상황에서 진실 게임이라니. 하지만 모두 술기운 때문인지 동의했어요. 우리는 둥글게 앉아 빈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병이 멈춘 곳은 제 남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 질문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내 외에 가장 하고 싶은 여자가 이 방에 있어요?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직설적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민석 씨는 미소 지었어요. 병이 다시 돌아갔고 이번엔 저를 가리켰어요. 미연 씨, 질문이요. 민석 씨가 말했어요. 진짜 정말로. 남편 교환을 해볼 생각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 느꼈는지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네, 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고 민석 씨와 수진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해볼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려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전 먼저 침실에 가볼게요.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 말에 수진이도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민석 씨와 단둘이 남게 된 거예요.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던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미연 씨가 이상하게 끌려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얼굴을 감싸는 그의 손길이 남편과는 달랐어요. 새로운 손길, 새로운 체온. 그 모든 것이 생소하면서도 묘하게 끌렸죠. 위층에 올라갈까요? 민석 씨가 제 손을 이끌었고 저는 자동적으로 따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면서도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과 이미 늦었어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였죠. 위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양쪽에는 침실 2개가 있었어요. 한쪽 방에서는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와 남편의 목소리였죠. 민석 씨가 저를 다른 방으로 이끌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모든 소리가 차단됐어요. 오직 제 심장 소리와 민석 씨의 호흡 소리만 들렸죠. 방 안에는 큰 침대와 바다가 보이는 창문, 그리고 은은한 조명만 있었어요. 미연 씨, 마음이 바뀌셨다면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어요. 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제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으니까요. 손이 떨려서 잘 안 풀렸어요. 도와드릴게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셔츠를 벗었어요. 단단한 몸매가 눈앞에 드러났죠. 남편과는 다른 몸, 다른 냄새. 저도 모르게 손이 그에게 닿았어요.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건가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가 제 뺨을 쓰다듬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느끼고 싶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낯선 감각.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굶주렸던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죠. 우리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시작했어요. 제 몸이 다른 남자에게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남편은 수진이와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어쩌면 더 깊은 관계를. 그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민석 씨가 놀라서 멈췄죠. 괜찮아요? 울고 있어요? 네, 죄송해요. 그냥 혼란스러워서. 그가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괜찮아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요. 사실 제 마음이 더 복잡해진 건 옆방에서 들린 소리 때문이었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수진이의 소리, 남편과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질투와 경쟁심이 생겼죠. 그럼 나도. 민석 씨의 목덜미로 내려왔을 때 저는 모든 생각을 던져버리고 그냥 느끼기로 했어요. 한 남자만 알았던 제 몸에 새로운 감각이 흘러들어왔죠.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의 체중. 침대에 눕자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민석 씨의 손이 제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곳들. 민석 씨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제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조차 낯설었죠. 미연 씨, 너무 아름다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가요. 남편은 더 이상 제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겠죠. 민석 씨와 제가 완전히 하나가 되려는 순간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 다음은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민석 씨와 저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수진이. 민석 씨가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표정에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는 여전히 수진이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가보세요. 민석 씨는 망설이더니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잠시 뒤돌아봤죠. 미안해요.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침대에 혼자 남겨졌어요. 벌거벗은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누군가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일까? 아니면 민석 씨가 돌아온 걸까?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야.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죠.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화난 건지, 슬픈 건지, 혼란스러운 건지. 그리고 옷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민석 씨는? 남편이 물었어요. 수진이한테 갔어요. 남편은 침대 끝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눈물을 닦아줬죠. 나도. 비슷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가 그리웠어요. 민석 씨의 손과는 다른 함께했던 손.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지? 남편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어요.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허무한 일탈을 원했던 걸까요?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부른 호칭이었죠. 응? 우리 집에 갈래요? 남편이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민석 씨와 수진이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쪽지만 남기고 나왔죠. 그날 밤,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손이 운전대에서 내려와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제가 먼저 들어갔죠.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지던 이 공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커피라도 마실래? 남편이 물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커피 마시면 잠 못 자요라고 잔소리했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욕실에 들어가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죠. 거의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뻔했던 여자. 그게 지금 제 모습이었어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커피 2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죠. 말없이 커피를 훌짝이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미안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쭉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깊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무슨 말이야?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차가웠죠. 내 탓이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이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같았죠. 오늘 정말 그럴 뻔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응, 거의. 당신은?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하지만 막상 그 순간에 나는 그랬어요. 그 사람의 손길이 당신과 달랐어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당신이 그리워졌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네, 우리.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다가와 저를 품에 안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울렸죠. 그 익숙한 품, 그 익숙한 체온. 다른 사람이 주는 새로움보다 이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여보, 오랜만에 그렇게 불렀어요. 남편의 몸이 살짝 떨렸죠.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처음부터. 남편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당연하지. 지금부터 다시? 갑자기 남편이 저를 안아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뭐해요? 신혼여행 첫날 기억나? 내가 이렇게 너를 안고 호텔 방으로 들어갔잖아.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35년 전 우리의 시작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안은 채로 침실로 향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침대에 저를 내려놓고 남편이 제 위에 몸을 겹쳤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심장이 빨라졌어요. 내가 많이 못났지?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퇴직하고 힘들었을 텐데. 남편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여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왜 함께하기로 했는지, 왜 함께 버텨왔는지. 마치 신혼 첫날처럼 서로를 탐험했어요. 남편의 몸도 변했더라고요. 예전의 단단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게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어요. 당신도 변했네요. 제가 남편의 배를 쓰다듬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너무해? 남자의 상징이지 똥배는.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웃었어요. 그렇게 긴장이 풀리자 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몸을 맡길 수 있었죠. 여보, 오랜만이네. 제가 속삭였어요. 미안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오래된 습관처럼 등을 돌린 채 잠들었던 시간들. 남편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었을 때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오래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연주자처럼 남편은 제 몸의 모든 반응을 알고 있었죠. 다른 남자의 손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익숙함과 친밀함이었어요. 아직도 너무 예뻐. 남편이 제 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거짓말. 진심이야. 매일 보는데도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까? 바보 같았어.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건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재결합 같았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서로를 다시 찾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어요. 사랑해? 남편이 절정에 오르며 속삭였어요. 그 순간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렸던가요. 그저 형식적인 사랑해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고백.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항상.
우리는 서로 얽힌 채로 가쁜 숨을 내쉬었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섞이고 심장박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죠. 이런 깊은 교감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제 등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오늘 거의 큰일 날 뻔했네. 응. 근데 이상하게도 고마워. 뭐가? 그 경험이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했거든요. 여보,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우리는 다시는 서로를 잃지 않을 거야. 내가 지킬게. 그 약속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죠. 오랜만에 맞닿은 살의 온기, 익숙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새벽녘, 반쯤 눈을 뜬 상태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죠. 우리는 거의 엉망이 될 뻔했지만 어쩌면 그런 위기가 필요했던 걸지도 몰라요. 20년 동안 서로에게 무뎌진 감정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묶어주었네요.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6년 차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 처갓집에 갔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경험을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고기도 잘 먹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고기를 먹고 나면 배도 아프고 속도 불편해지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저는 야채나 나물 위주로 먹고 아내와 아이들은 고기 등 골고루 먹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으니 밥 먹으려 주말에 놀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주말마다 결혼식 등 행사가 많아서 처갓집 못 간 지 서너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내용을 얘기해 주었고 주말에 다 같이 처갓집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였는데 밥상에 고기 반찬들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떡갈비 등등 심지어 김치도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제 식성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기에 나중에 다른 반찬도 나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당황해하며 장모님께 애들 아빠 고기 안 먹잖아. 김치나 깻잎 같은 다른 반찬 없냐고 묻자 없다고 하시며 저를 째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며 내가 내 딸, 내 손주들 먹을 것만 챙기면 되지 다른 것도 해야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의 특이한 식성 때문에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고 고생할 텐데 이렇게라도 불려서 고기 챙겨 먹이는 게 불만 있냐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안 그래도 오면서 멀미를 해서 밥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상추와 고추장을 가져다 주시며 이거라도 먹던가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멀미 때문에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께 밑반찬이라도 좀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자 장모님은 내 새끼가 우선이지 남의 새끼가 우선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고생하는 내 딸 고기 좀 먹이겠다는데 왜 자꾸 난리냐고 하셨습니다. 너네들도 내 새끼 소중하듯이 나도 내 새끼 소중해서 먹이는 거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희 집 가서 대우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연실 미안하다고 하였고 얼른 가서 밥 차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막둥이자 늦둥이라서 장모님께서 더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좀 서운하긴 하였습니다.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고기 등 다른 반찬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꺼내놓고 먹습니다. 당연히 장모님도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더 서럽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작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 가서 대우받으면 된다고 하신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조용히 혼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에게 연락도 많이 와 있었고 장모님과 크게 한바탕 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였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저도 같이 처갓집 가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 같다고 하자 아내는 자기도 안 간다며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으로 적다 보니 순화해서 적었지만 실제로는 더한 말씀도 하셨기에 아내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거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한두 해 들은 게 아니기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집에 놀고 있고 아내는 회사를 다니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미워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맛도 까다로운 사위는 집에서 노는데 내 딸은 나가서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하면 화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좀 쉬면서 구직활동을 해서 다시 회사 생활을 할지 장사를 시작할지 고민해 보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짓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동안 고생했는데 최소한 2, 3개월 쉬고 나서 고민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야기 들었다며 처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장모님께도 전화가 왔었고 속 좁은 사위라며 한 소리만 더 들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장모님의 미움과 노여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만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반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예쁜데 섹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대시를 했고, 여자친구는 받아주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자친구도 그래서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본가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며 생활비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본가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네 본가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가면 저희는 헤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친구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포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정리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투룸빌라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너무 고마워, 오빠. 진짜 오빠밖에 없다. 여자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한쪽을 내주면서 여기서 공부에 집중해서
꼭 시험 합격하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알바를 안 하기 때문에 생활비며 제가 다 충당했어요. 그냥 1인분씩 더 늘리는 건데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버거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냐고 연락을 하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머리 식힐 겸 밖에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금방 집에 다시 들어올 때가 많았지만 가끔은 정말 화장이며 옷차림이며 어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예림아, 너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경제 엄청 빡센 거 알잖아. 요즘 자꾸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야?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잠깐 머리 좀 식힌 거야. 맨날 나가 노는 것도 아니고 오빠까지 정말 숨막히게 왜 이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스트레스 줬으면 미안해. 그래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돼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알아서 할 거야. 나 용돈이나 좀 더 줘. 집에서 공부하는 애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저번 주에 20만 원 줬잖아. 집에서 공부하면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공부할까? 나도 뭐라도 사 먹고 필요한 책들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본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오빠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이제 돈 아쉬워서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입금할게. 내가 요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잠깐 머리 좀 식힐까?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친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다가도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면 또 저는 바보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여친이 시험 보는 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도 준비해주고 주말인데 갑작스레 일이 잡혀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내일 시험 끝난 기념 파티하자고 얘기하고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험 끝내고 들어오면 깜짝 파티를 해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침 운동을 갔다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파티할 재료들을 구매하고 식재료도 사서 집으로 왔어요.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아직 시험 보고 있을 시간인데 벌써 왔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웬 남자 신발이 있고 벗어던진 옷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음악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사람이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열려진 문틈 사이로 보니 웬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더군요. 키스를 하면서 아주 좋아 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어떻게 벌써 왔어? 여친은 이불로 가리고 그 남자놈은 허둥지둥 속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야, 너 그냥 빨리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여친은 이불을 감싼 채로 와서 저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그놈은 옷을 주워 나갔습니다. 뭐야? 시험 봐야 되는 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늦는다더니 왜 와서 난리야? 아, 진짜 짜증나.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보면 몰라? 딴 남자랑 한 침대에 있다 걸린 거잖아. 왜 이렇게 당당해? 그것도 내 집에서 바람피다 걸려놓고.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어차피 이 집에서도 나가려고 했어. 헤어지자 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짐은 내일 가지고 갈게.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옷을 입고 나가는 여친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아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던 건지, 모든 게 의심이 되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호구였나 봐요. 돈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해도 잘못이 없다는 듯이 당당한 사람한테 무슨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바보같이 다 퍼준 제가 잘못인 거죠. 다음날 여친은 용달을 불러서 짐을 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잔인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이 된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랑 함께 뒹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려서 집 앞 포장마차에서 매일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보니까 매일 혼자 와서 술 마시던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힘든 거 있으면 문제 있어. 내가 제가 그녀애가 왜 했는데 상황이 다 이해했습니다. 어디가 하소연을 해외 영어를 쓰려는 느낌이라 참는데 내가 비디오는 저 지금 얼굴 해주면서 대신 그래 했다고 선생님이 바람을 한줄을 듣는데 의사고로 죽었 이게 누가 저는 아는 동안 이 주로 요즘 저는 저 했던 저 분위기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 잊게 해줄까요? 네. 저는 홀린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빌라 살죠? 나도 여기 살아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다른 놈이랑 했다 그거죠? 네. 나랑 여기서 똑같이 할래요? 그럼 그 여자랑 남자는 생각도 안 날걸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실은 나 전부터 그쪽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계속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린 양아치 같은 여자는 왜 만나나 했지. 내가 그 여자 싹 다 잊게 해줄게. 할래? 얘기를 들은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랑 하면 정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 침대에서 뒹굴었던 게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스를 했고 그녀는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보였어요.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 욕구를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와 하면서 전 여친은 정말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스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이 여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술에 취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옆에서 저를 꼭 껴안고 자고 있더군요. 천천히 다시 살펴보는데 과부라고 하기에는 이쁘장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끝내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아침 준비를 해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여자더라고요. 궁금했던 나이를 물어봤는데 40살이라고 했습니다. 제 또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미모였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돈 많으니까 너가 그동안 호구처럼 썼던 돈들 자기가 저한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자기랑 만나는 거 어떠냐고요. 과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나 어젯밤에 너무 좋았는데. 자긴 어때? 계속 만나볼래? 네, 좋아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이 진짜 살아오면서 겪었던 밤 중에 가장 좋았던 밤이었어요. 이 여자 덕분에 제가 홍콩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가졌고 그녀는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색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핀 여친을 떠나보내고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온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네요. 다들 돈 없는 어린 여친 만나다 뒤통수 맞지 마시고 돈 많은 여친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